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경기입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맞대결. 이제 월요일 새벽 5시 5분에 시작이 되는데 에로헤드 스타디움에서 이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이 경기에서는 이제 CBS의 넘버원 크루 말씀드렸듯이 이제 짐 렌츠, 토니 로모, 우리 토니. 야, 우리 토니. 네. 저 우리 토니가 아니죠. 너네 토니. 뭐 거죠. 형네 토니라고 해야죠. 트레이시 울프슨 그리고 이제 제이필리 리포터가 함께하는 이제 크루가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또 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의 이제 첫 포스트 시즌 경기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이제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간 이제 텍산스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이제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미첼 트루비스키였어요. 그렇죠. 이 두 명의 쿼터백이 같은 해에 뽑혔던 동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17 드래프트 클래스죠. 그렇죠. 네, 전체 10번에 지명이 됐었던 이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12번에 지명이 됐었던 디션 왓슨의 그렇죠. 쿼터백 맞대결. 근데 2순위로 뽑혔던 지금 트루비스키는 이제 TV로 보게 생겼네요. 안 보지 않을까요? 봐야죠. 저 같으면 굉장히 짜증나서 안 볼 것 같아요. 뭐 라이브는 안 보더라도 네. 나중에 뭐 결과는 보겠죠. 그렇죠. 네. 아니 괜히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먼저 뽑혔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뭐 어찌 됐든 이제 마홈스와 디션 왓슨 간의 이제 쿼터백 맞대결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은 또 하나 지켜볼 포인트가 턴오버. 그렇죠. 네. 턴오버 마진이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땅이에요. 네. 22개씩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마진이 없고 칩스가 플러스 8개. 그러니까 오히려 턴오버 싸움에서는 어쨌든 이제 칩스가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앤디 리드 감독이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만 너무 잘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NFL의 더스티 베이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네, 그 지금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지금 풋볼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팬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앤디 리드 감독이 사실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감독으로 오기 전에 한참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한 14년인가 감독을 했었는데 여러 차례 플레이오프에도 가고 NFC 챔피언십에도 여러 차례 가고 슈퍼볼에도 한번 갔었는데 다 패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큰 경기에 약하다.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면 잘 못한다. 이런 좀 오명이 있고 칩스에 와서도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위닝 시즌은 만들고 있는데 슈퍼볼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작년부터 슈퍼스타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느냐, 본인의 트랙 레코드를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가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권에 도전하는 팀이죠. 슈퍼볼에 도전하는 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도 물론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강력한 이 라이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슈퍼볼에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뭐 이제 2번 시드라는 좋은 위치도 가졌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죠.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팀의 공격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는 아직 조금 이렇게 좀 보완할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패트릭 마홈스가 부상당하지 않고 뛴다 그러면 칩스는 항상 위험한 팀이죠. 네. 어찌됐든 이제 텍산스로서도 칩스를 만나게 된 것이 굉장히 좀 행운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포인트를 제일 먼저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텍산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타이탄스가 페이트리엇을 이겨준 게 정말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타이탄스가 졌다라고 그러면 이제 텍산스가 디비전 라운드에서 레이븐스를 상대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칩스가 아니라. 근데 텍산스가 뭐 이미 정규 시즌에서 이 두 팀을 다 상대했었는데 레이븐스에게는 이제 원정에서 41대 7로 대패를 했었고 칩스한테는 원정을 가서 31대 24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미 승리했던 그런 자신감도 있을 뿐더러 저는 매치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텍산스 입장에서는 칩스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 디펜스가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레이븐스 경기 프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싱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텍산스가 레이븐스를 상대한다 그러면 일단 칼로스 하이드를 중심으로 한 러싱 공격이 막혀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스 러시가 디션 왓슨에게 더 강해 들어올 텐데 디션 왓슨이 패스 러시가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색을 상당히 많이 당한다. 그렇죠. 근데 디션 왓슨이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색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직은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경기들에서 상당히 좀 고전했었고 지난주에는 사실 색을 7개나 당하면서도 승리하긴 했지만 올 시즌 색을 6개 이상 당한 경기에서 처음 이긴 거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다는 그렇지. 건데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어쨌든 러싱 공격이 봉쇄되고 패스 러시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레이븐스를 상대하게 되면 패스가 더 부담을 받게 되는데 레이븐스 코너백들은 올 프로다. 세이프티도 얼토마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치업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칩스는 레이븐스 같지 않게 사실 수비에서 이제 런 디펜스가 상당히 구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텍산스가 그 정규 시즌에서 칩스를 상대했을 때를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칩스가 텍산스로 트레이드했던 러닝백 칼로스 하이드가 원래 이제 칩스 소속이었거든요. 이제 텍산스를 트레이드를 했는데 친정 팀을 상대로 해서 116야드 러싱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러싱의 축을 잘 잡아줬고 거기에다가 듀크 존슨 그다음에 이제 디션 왓슨까지 이제 러싱 공격에 가담하면서 총 192야드 러싱에 러싱 터치다운만 3개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잘 풀어갔고 타임 오브 포지션을 40분이나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그다음에 마홈스를 사이드라인에 묶어놓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매치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텍산스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 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주요한 팩터들이 이번에도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에게는 이 경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좀 예고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치업 조금 칩스가 뭐 어떻게 보면 텍산스하고 경기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소진이 있다. 네. 근데 그러면 과연 이번 대결에서도 텍산스가 그렇게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일단 그때 정규 시즌 경기와 지금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경기에서는 마홈스가 부상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홈스가 정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땠었냐면 시즌 6번째 경기였는데 처음으로 마홈스가 300야드 미만의 패싱을 기록했고 그날 시즌 첫 인터셉션을 당했다. 그래서 마홈스가 정상은 아니었다라는 게 상당히 큰 변수죠. 네. 그런데 지금 칩스를 보면 마홈스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했고 또 마홈스만이 아니라 칩스가 올 시즌 1년 내내 사실 이제 여러 포지션의 부상도 많았고 또 러싱 공격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상에서 당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대부분 다 돌아왔고 러싱 공격도 시즌 후반부에 데이미언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올 시즌에 이제 사실 마홈스가 부상으로 3게임을 결장을 했었고 또 넘버원 리시버 타이리ክ 힐도 4경기 결장. 네. 넘버 2 리시버 세미 와킨스도 2경기 결장. 레프트 태클 에릭 피셔도 여러 경기를 결장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채워져서 사실상 그 공격진이 이제 거의 이제 원래 전력으로 거의 돌아왔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칩스가 작년에 정말 엄청난 공격력 지금 레이븐스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을 때보다는 한풀 꺾인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시즌 후반부에 그 주전들이 다 돌아오면서 막판에 무섭게 이제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러면서 시즌을 6연승으로 마감을 해서 모멘텀을 차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대비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쨌든 칩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호재가 있고요. 또 이게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보면 지난번 이제 정규 시즌에서 텍산스가 이겼을 때는 칩스가 마홈스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수비에서 지금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디펜시브 태클 크리스 존스도 이날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 존스가 어떠냐면 올 시즌에 이제 색을 9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3분의 2에 해당한 6개를 시즌 막판 7경기에 좀 몰아쳤거든요. 후반에 상승세가 무섭다. 네. 또 한 명 누구냐면 이제 똑같이 이제 프로볼에 뽑혔던 프랭크 클라크 디펜시브 엔드도 텍산스 경기 이후에 색을 다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 올 시즌에 이제 프랭크 클라크가 색을 8개를 기록했는데 텍산스 경기 이후에 7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핵심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지금 후반부에 상승세가 무섭다. 그런데 거기에 시즌 후반부에 베테랑 테럴 석스가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스가 이제는 기량은 예전만 못할지 모를지언정 네. 예전에 슈퍼볼을 우승했던 그런 베테랑 리더십을 더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비에서도 좀 이렇게 상승세를 띌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패스러시, 디펜시브 라인이 개선이 되면서 런 디펜스도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이제 올 시즌 평균 128야드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러시 디펜스가. 그런데 후반부 6연승을 하는 동안에는 레이더스 상대로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93야드, 94야드, 52야드, 101야드, 108야드 이게 다 128야드보다 현저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반면 텍산스를 좀 보면 일단 지난주에 버플로 빌스를 상대로 해서 간신히 이기고 올라오긴 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디션 왓슨이 많은 색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약간 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까스로 승리를 일궈서 올라왔는데 그런 걸 또 해줄 수 있다, 계속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칩스가 이제 패스러시가 살아나고 있고 이제 수비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션 왓슨의 또 하나의 약점, 이렇게 패스러시에 색을 많이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드라이브 하나하나가 이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프스는 공격력이 이제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 그런 팀과 득점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색을 당해서 드라이브를 하나씩 이렇게 무위로 보낸다 그러면 득점 경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윌 플러가 출전한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결국 못 나왔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윌 플러의 출전 여부가 그 텍사스 공격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큰데 플러가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비도 보면 텍사스가 리그 29위로 상당히 그 패스 디펜스가 안 좋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버플로 빌스가 와이드 리시버 진영이 약하기 때문에 버텼었는데 이제 타이릭 힐, 세미 왓킨스, 미콜 하드맨 다 돌아왔고 거기에 트래비스 켈시까지 있다. 다 막아낼 수 있을 거냐. 근데 힘들다라고 보면 세컨더리가 이 막강한 칩스의 리시버, 타이드엔드들을 다 막아주기가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 빌스를 상대했던 것처럼 후반전 모습처럼 JJ 왓을 비롯한 패스러시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 칩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후반기 점점 이제 팀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이기 때문에 지난주 사실 이제 윌 플러가 빠져있던 이 휴스턴 텍산스가 그대로 이번 주에도 윌 플러가 빠진 채로 칩스를 상대를 하게 된다면 확실히 좀 그렇죠. 전력 면에선 좀 많이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승부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네. 사실 시즌 대결에서는 31대 24로 7점 차이로 텍사스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양 팀의 전력과 지금 양 팀의 전력을 보면 치프스가 그 7점을 회복하고도 넘을 정도의 전력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이 건강을 되찾고 돌아온 마홈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웨폰들, 이 선수들을 과연 다 막을 수 있을 거냐. 더군다나 플레이오프의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거는 상당히 좀 버거운 승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뭐 러싱 공격이든 패스 러시든 이 하나하나 이게 사실 텍사스가 다 극복해내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든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물음표로 남아서 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칩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저 AFC 사이드는 제가 여태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브라켓에 올라온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레이븐스와 칩스가 그럼 또 올라갈 확률이 높네요. 그 가봐야 알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뒷발 치다가 이렇게 취재하는 격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희 둘 다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이제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시애틀 시호크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인데요. 저희는 이 경기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